지난 시간 근신경계 훈련의 이론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설명을 했으니 오늘은 저의 훈련 모습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언급했었던 GTG, Grease the Groove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낮은 강도로 최대한 잦은 빈도의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절대적인 볼륨을 높이고 이로써 기존보다 많은 볼륨을 통해 신경계의 통로를 매끄럽게 만들어 스트렝스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잦은 빈도의 수행을 위해 근육과 근신경의 피로를 멀리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훈련은 보통 턱걸이 훈련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며 활용이 되는데 아마도 맨몸 훈련에 심취한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턱걸이는 스트렝스라기보단 근지구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기본적인 스트렝스가 있어야 근지구력도 늘리기 수월하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GTG가 근육과 근신경의 필요 없이 낮은 강도로 높은 볼륨을 채우는 방식의 훈련이기에 근지구력에도 효과가 좋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핏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훈련 방법이니 크로스핏 훈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크로스핏 로드라는 게 워낙 체력의 극한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아이러니하게도 근육과 신경이 필요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소개한 근신경계 훈련 방법이 GTG와 비교했을 때 거의 흡사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볼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건데 이건 결국 저희 체력과 회복력을 감안한 부분이기에 사람에 따라서 볼륨 설정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저는 이 훈련 방법에 관련한 영상을 찍으려다가 그냥 해당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 토, 일 이틀 연속 훈련을 했고 월요일에도 퇴근 후 저녁 식사 전 30분 동안 아주 짧은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근신경계 훈련의 기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응용이 가미된 루틴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할 텐데 비슷한 훈련 프로그램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언제나 스스로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Workout A, 스쿼트. 일반적인 속도로 수행합니다. 근육이 피로해지기 전에 내려놓습니다. 무리 없이 5회 내외의 반복수가 가능한 중량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워크아웃 A를 주구장창 많은 텀을 두고 무리하지 않고 자주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근신경계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응용을 더 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 B, 스쿼트. 스피드는 높이고 리프팅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놓습니다. 무리 없이 5회 내외의 반복수가 가능한 중량으로 진행합니다. 워크아웃 C, 정지 스쿼트. 근육의 피로 및 리프팅 속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기 전까지만 진행합니다. 무리 없이 5회 내외의 반복수가 가능한 중량으로 정지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워크아웃 D, 반동 스쿼트. 신장 반사를 이용하는 기술 훈련으로 이 역시 근육의 피로 및 리프팅 속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기 전까지만 진행합니다. 무리 없이 5회 내외의 반복수가 가능한 중량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모든 훈련 종류를 자주 하는 것보단 특정 소수의 훈련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집중 있게 훈련할 수 있으며 회복에 있어서의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훈련을 빈번하게 활용하다 보면 분명 집중도가 떨어지고 종목당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스쿼트 단 한 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보통은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정도로 서로 부위가 겹치지 않는 종목을 지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시에서는 워크아웃의 종류를 4가지나 넣어보았는데 이건 제가 응용한답시고 좀 다양하게 넣어본 것 뿐이니 단순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잦은 빈도로 수행한다면 대략 주 5에서 7회의 훈련이라 생각하고 해당 루틴을 사용한다 가정해보겠습니다. ABCD 휴식, ABCD 휴식, ABCD 휴식, ABC 휴식, DAB 휴식, CDA 휴식, BCD 등등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것일 겁니다. 총 몇 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세트를 해야 하는지. 제가 이것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를 2가지 마련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텐데 첫째는 피로도이고 둘째는 속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속도 저하가 조금 더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피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늦은 저 같은 사람은 속도에 집중하고 회복이 좋은 분들은 피로에 집중하는 방향을 개인적으로는 권장합니다. 꼭 달성해야만 하는 마법의 횟수나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속도가 느려지면 멈추고 피로가 느껴지면 멈추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미리 고려하여 운동 전부터 가능한 무게와 횟수 그리고 세트 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잘 아는 저 스스로도 미리 정해놓고 하게 되면 오버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하기에 저는 해당 워크아웃의 RM 기준, 강도의 정도는 정할지라도 완벽한 횟수와 세트를 픽스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물론 경력이 짧아 자신의 몸을 잘 모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RM의 75% 내외의 무게를 선택하여 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훈련한 기록을 가지고 주 단위로 확인해보면 한 주간의 볼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많은 볼륨을 기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근신경계가 무게와 동작이 익숙해지기에 더 많은 랩스를 진행한다든지 더 높은 무게를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훈련 볼륨은 늘어나면서도 에너제틱한 몸 상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잘 훈련하고 계시다면 세트 사이, 훈련 후, 그리고 평상시의 생활에서 이 에너제틱함은 항상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2에서 4주, 길게는 4에서 6주간을 진행 후 휴식 및 리로딩 주간을 거치는 사이클을 몇 번 돌린 뒤 스트렝스던 금비되던 하드한 훈련으로 넘어가서 4에서 6주간 진행 후 1RM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2주 근신경 훈련 후 테스트를, 즉 1RM보다는 3RM이나 5RM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이후 휴식을 한 뒤 또다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여 근신경 훈련을 합니다. 또는 워크아웃 ABC를 근신경 훈련으로, 워크아웃 D를 하드한 훈련으로 행한 뒤 휴식일을 갖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든 반복 횟수를 5회 내외로 잡은 이유는 정확한 자세를 취하면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 있게 하기 위해선 많은 반복 수는 분리할 수밖에 없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를 선택한 것이지만 개인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그보다 약간 더 많거나 또는 적은 반복 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는 1RM의 80%의 무게로 3회를 하는 것이 속도의 저하나 근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무난히 성공할 수 있는 강도인 반면 어느 누구에게는 1RM의 85%의 무게로 3회를 하는 것이 속도의 저하나 근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무난히 성공할 수 있는 강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 GTG 훈련은 1RM의 약 75%의 무게로 수행합니다. 1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5회를 한다는 식이죠. 마지막으로 Velocity Jones라고 속도 훈련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점과 RM을 비교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따로 다뤄야 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웨이트의 정통 훈련법인 RM의 사용이 아닌 속도를 기본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깊게 설명하면 이야기가 셀 것이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까 기준으로 잡은 속도라는 건 이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반복 속도에서 더 느려지는 경우를 체크한다는 뜻이었고 이건 말 그대로 스피드를 활용하는 훈련일 뿐입니다. 아까 제가 들은 예시에서는 워크아웃 B가 바로 이런 훈련에 해당되죠. 이제 각설하고 우리가 무게 선택을 할 때 스피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1RM의 약 30에서 60%의 무게를 선택하면 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에서는 저 수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1RM의 50%의 무게로 근신경계 훈련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75%의 무게로 훈련을 하는 게 맞을지 그것은 각 워크아웃의 목적 및 개인의 목표에 따라 스스로 정해서 해보시고 자신의 몸을 테스트하듯이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강도 및 볼륨의 크기를 한 번에 크게 늘려가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의 근육과 근신경은 똑똑해서 금세 알아차리고 다음날 피로하다고 아우성을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 말이 많았다 생각하지만 이번 하나의 영상으로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설명하긴 어렵고 앞으로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루틴을 직접 실행해가며 참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저는 이 근신경계 훈련이 여러분들의 몸을 소모시키지 않으면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분명 볼륨이 높은 훈련임에는 사실이기에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되지 않게끔 또는 강도가 너무 약해서 무딘 검이 되지 않게끔 스스로 적정한 강도와 볼륨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